오늘 이야기는 조용한 도시 외곽의 한 오래된 책방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외곽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에 고서당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책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에 빼곡하게 꽂힌 오래된 책들, 먼지 쌓인 책 냄새가 정겹게 느껴지는 곳. 이곳의 주인은 40줄에 접어든 여성 한유진이었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늘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사장님, 이 책 어디 있어요? 단골 손님인 옆 동네 할머니가 물어도 유진은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굳건해 보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랫동안 쥐고 놓지 않았던 손처럼 말이죠. 고서당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책방으로 통했습니다. 유진의 말수가 워낙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책 속의 글자처럼 그저 존재할 뿐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섬광 같은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갈 때면 동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후 2시 한산한 책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초췌한 얼굴,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듯 몇 권의 책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결국 유진이 앉아있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사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남자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낯선 화학약품 냄새. 유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남자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이마, 잦은 손 떨림, 그리고 그의 시선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하는 것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쪽지 하나를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주소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꼭 찾아야 해요. 쪽지에는 낡은 종이에 휘갈겨 쓴 듯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천상의 빛 교회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죠. 유진은 쪽지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상가 건물.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주소였습니다. 유진은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절박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그들은 경찰을 믿지 않아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정보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 경찰을 믿지 않는다. 그녀의 오랜 경험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책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유진은 다시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는 온갖 필체로 적힌 주소와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페이지에는 사이비 종교단체 관련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글자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 결국 여기까지 왔군. 유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서당의 조용한 밤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서당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유진은 책방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남자가 주고 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 그 이름은 유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었습니다. 한유진, 그녀는 평범한 책방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칭 국과수에서 법의학 부검의로 일했던 인재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몸에서 진실을 찾아내던 그녀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며 진실의 칼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죠. 특히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사이비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했지만 내부에서는 끔찍한 범죄와 세뇌, 그리고 착취가 자행되곤 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접하며 인간의 광기와 집단 세뇌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국과수를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과 마주하고 너무 많은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보아왔던 탓일까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현장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책방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의 냄새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천상의 빛 교회라는 이름은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자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그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태도. 모든 것이 과거의 사건들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유진은 다시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는 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사이비 종교 관련 사건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영생의 빛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심지어 강제로 자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잔혹함에 치를 떨며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결국 핵심 인물들의 도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수첩에 적힌 당시 수사 기록들을 훑어내려갔습니다. 핵심 교리, 조직 구조, 그리고 도주한 주요 간부들의 이름. 그중 한 이름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석. 당시 영생의 빛 교단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잠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방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모든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는 두 남자가 유진의 책방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온 건가?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낮에 왔던 남자와 관련된 인물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유진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낯선 상황에 그녀의 몸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방 안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마치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국과수를 떠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법의학 도구들과 함께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앳된 모습의 유진이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이자 함께 수많은 진실을 추적했던 파트너. 하지만 그는 5년 전 그 마지막 사이비 종교 관련 사건에서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상자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요했던 그녀의 삶은 다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싸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의 검은 그림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유진의 집 앞을 지키던 검은 승용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낡은 수첩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5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오전 8시 유진은 평소처럼 고서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책방 곳곳을 둘러보며 혹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유진 씨. 아침 인사를 건네는 옆집 떡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도 유진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평범한 책방 주인이라고 생각할 터였습니다. 오전 10시 유진은 잠시 책방을 비우고 동네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군, 한 박사. 남자는 유진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영호. 국과수 시절 유진의 직속 상사이자 멘토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국과수에서 은퇴하여 개인 법의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5년 만이군. 최영호는 유진의 변화를 눈치챈 듯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낮에 찾아왔던 남자의 방문, 천상의 빛 교회라는 이름, 그리고 밤새 그녀의 책방을 감시했던 검은 차량들까지.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최영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라, 그 이름 오랜만에 듣는군. 최영호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가 담겼습니다. 혹시 5년 전 영생의 빛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도주했던 이만석이 이름을 바꿔 다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 그의 수법은 늘 교묘하고 잔인했지. 최영호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선배님,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조직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 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떠났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최영호는 유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파트너를 잃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최영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결심했다면 막을 수는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정보든 인력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최영호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먼저 그 남자의 행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빛 교회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진은 바로 작전에 돌입할 태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유진은 다시 고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자신과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오후 늦게 최영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박사,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네. 이름은 박정민. 천상의 빛 교회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겨우 탈출한 신도라고 하는군. 억류 역시나.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만석의 이름이 다시 수사망에 오르고 있네. 최근 몇 달 새 실종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의 행방이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최영호의 목소리에 심각성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박정민이 남기고 간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뿌리 뽑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5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카메라는 국과수 시절 그녀가 사용하던 특수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기록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고서당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유진은 책방 문을 닫고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 넣으며 그녀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를 오갔습니다. 5년 전 국과수를 떠나온 이후 그녀의 삶은 이처럼 평온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늘부로 깨졌습니다.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천상의 빛 교회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화려한 홍보 영상과 간증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빛이라고 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5년 전 영생의 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영호 선배였습니다. 한 박사,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네. 천상의 빛 교회가 다음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군. 아마 신도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행사일 거야. 대규모 집회라. 유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런 대규모 행사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이만석의 동선도 파악했네. 그가 최근 이 교회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최영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만석, 그녀가 5년 전 놓쳤던 그 인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터였습니다. 분명 천상의 빛 교회의 배후에는 이만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선배님, 박정민 씨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그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쪽지를 전달한 사실을 조직이 알게 되었을 테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네. 최영호의 말에 유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정민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상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책방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감시하던 차는 사라졌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1시 고서당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왔던 남자 박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 사장님 살려주세요. 박정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잡으러 왔었어요. 간신히 도망쳤어요. 제가 사장님께 간 걸 알았나 봐요. 박정민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를 감시하던 자들이 이미 박정민의 행방까지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둬두고 끔찍한 짓을 해요. 제 가족도 거기에 있어요. 제발 제 가족을 살려주세요. 박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을 일으켜 세우고 앉혔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천상의 빛 교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유진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는 처음에는 무료 심리 상담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지쳐있던 박정민도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였고 교주 이만석의 현란한 말솜씨에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야 했고 교주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폭행과 감금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고. 박정민의 말에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5년 전 영생의 빛 사건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의 모든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 구조나 감금 장소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겁니다. 박정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에는 최영호 선배님을 통해 상황을 전달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국과수 시절의 분석력과 집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멈추고 박정민의 가족을 구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의 진술은 유진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는 단순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이만석이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현대판 감금과 착취가 이루어지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서당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국과수를 떠나면서도 버리지 못한 장비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각종 법의학 도구들, 그리고 특수 수사 장비들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도청 장비, 그리고 작은 무선 통신 장치까지.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듯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랜만에 너희들과 함께하는군. 유진은 장비들을 바라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 진실의 칼날이라 불리던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호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박사 박정민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야.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하는군. 예상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의 한계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것을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혼자 움직일 생각인가? 최영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님께서 주신 정보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바로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유진은 먼저 천상의 빛 교회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동네 주민처럼 위장하여 교회 건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건물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그리고 교회를 드나드는 차량들의 종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외부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습니다.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유진은 다시 고서당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회 건물의 내부 구조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면과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감금 장소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여부, 그리고 탈출 경로까지.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법의학자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목격담이나 진술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신도들의 감금 흔적, 폭행의 증거,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그 모든 것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작고 정교한 바디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부착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녹음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도 챙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유진은 어둠을 틈타 교회 건물 주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때때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최대한 몸을 숨기고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국과수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폐쇄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진입한 유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디캠을 작동시키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탐색하며 미세한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에 남아있는 손자국, 바닥에 떨어진 낯선 물질,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하실로 향하는 듯한 습하고 퀴퀴한 냄새. 그곳에 분명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끔찍한 악취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에는 철창으로 된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안에는 초췌한 얼굴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일부는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절망적인 공기가 유진을 덮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바디캠은 이 모든 참혹한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지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각 철창 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뇌의 흔적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미약하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철창 안에 갇혀있는 여인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박정민의 아내였습니다. 얼굴은 피폐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우러 왔습니다.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정민의 아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보냈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철창을 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 2명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야, 너 이 자식! 왜 밥을 안 먹어? 한 남자가 철창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바디캠은 이 모든 폭행과 협박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철창으로 이동하자 유진은 박정민의 아내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탈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증거를 확보하고 당신들을 도울 겁니다. 유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지하실 내부를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희미하게 핏자국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지하실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지하실 내부의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벽에 걸려있는 교리라는 이름의 이상한 문서들과 신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작전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영호 선배였습니다. 한 박사, 긴급 소식일세. 이만석이 오늘 밤 교회로 돌아온다는 정보가 있어. 대규모 집회 준비를 직접 지휘할 모양이야. 이만석이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만석이 돌아오는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게. 위험하네. 이만석은 절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닐세. 최영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곳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갇혀있는 사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박사,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게. 내가 잡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네. 최영호는 유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지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조용히 건물 밖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이만석의 차량일 터였습니다. 유진은 몸을 숨기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만석이 차량에서 내리자 몇몇 조직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와 달리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있던 지하실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그가 지하실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교회 건물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만석을 직접 대면하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그를 놓쳤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교회 건물 뒷문으로 다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바디캠이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음으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낮과는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1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장 넓은 홀로 보이는 곳에서 이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신도들을 앞에 두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홀 옆에 작은 방으로 숨어들어가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홀 안에는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만석은 단상에 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상의 빛은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죠.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도들의 귀에 세뇌된 듯 박히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바디캠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만석의 연설을 들으며 그의 교묘한 심리 조작 방식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조직원 2명이 유진이 숨어있는 방 쪽을 응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유진은 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만석의 실체를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홀 뒤편에 있는 낡은 커튼 뒤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커튼 뒤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은 단상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단상 뒤편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만석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만석의 열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의심하는 자들에게 천상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어둠 속에. 바로 그 순간 유진은 커튼을 걷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연설은 순식간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만석이죠? 유진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만석은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한유진입니다. 5년 전 당신의 영생의 빛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유진의 말에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홀 안에 있던 신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라는 단어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저를 방해하려 온 마귀의 앞잡이예요. 이만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십시오. 신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진과 이만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만석.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세뇌하고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바디캠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저 카메라를 부숴.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이만석이 소리치자 홀 곳곳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법의학자였지만 국과수에서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며 익혔던 호신술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달려드는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들의 공격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몸에서 미세한 상처들을 찾아내어 진압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이 이제 세상에 폭로될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혼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혼란에 빠졌고 조직원들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실시간으로 세상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만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고 조직원들은 유진에게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유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급소만을 노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훈련받은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이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유진의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제압한 조직원들의 몸을 빠르게 수색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신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바디캠에 담았습니다. 이만석의 불법적인 자금 갈취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만석,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만석을 향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이만석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최영호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박사, 괜찮은가? 최영호는 몇몇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영호는 유진의 안전을 걱정하여 직접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만석과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최영호의 등장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마지막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홀 뒤편의 비상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만석을 쫓아갔습니다. 이만석은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진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만석은 익숙한 듯 건물 뒤편의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한 듯 빠른 속도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았으며 낡은 건물들 사이로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유진은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를 놓쳤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추격전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만석은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고 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만석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돌리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악! 이만석의 비명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유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한유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모든 죄를 밝힐 증인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만석의 팔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바디캠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호 선배가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이만석의 얼굴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유진과 이만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유진의 실시간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가 천상의 빛 교회 관련 사건 현장입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불법 감금, 폭행, 사기, 그리고 강제 갈취 혐의입니다. 모든 증거는 제 바디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유진의 전문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만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만석은 끝까지 유진을 노려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한 박사, 정말 대단하군. 뒤늦게 도착한 최영호 선배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안도감과 함께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5년 전의 숙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만석이 경찰에 체포되자 교회 건물 안은 혼란에 빠졌던 신도들이 점차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경찰들에게 지하실에 갇혀있던 신도들의 존재를 알렸고 경찰과 최영호 선배가 이끄는 구조팀이 즉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끔찍한 환경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구출되었고 그들 중에는 박정민의 아내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박정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제게 와준 덕분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제 안전합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만석의 체포와 함께 천상의 빛 교회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진의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은 각종 뉴스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과수 출신 책방 주인 사이비 종교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실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만석의 폭언이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진의 용기와 집념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숨겨진 정의의 칼날이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고서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정체가 알려지자 책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순한 책 구매를 넘어 그녀에게 직접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한 젊은 여성이 수줍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책방을 운영했습니다. 유명세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호 선배가 고소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박사 덕분에 이만석과 그 일당은 모두 구속되었네. 그들의 모든 범죄가 밝혀졌으니 이제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최영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다행입니다, 선배님.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많습니다. 세뇌된 신도들의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해. 오랜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기분은 어떤가? 최영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번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과거의 아픔 때문에 도피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듯 보였습니다. 최영호는 유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국과수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가? 자네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아직 많네. 최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배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할 겁니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고서당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사용했던 장비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넣어 다시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도록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때. 유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책방 주인의 삶 속에서 그녀는 언제든 진실의 칼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천상의 빛 교회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 고서당의 주인은 여전히 그녀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방은 이제 단순한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어딘가 모르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든 모르든 그녀의 차분함과 지혜로움에 이끌려 고서당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책방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사장님, 이 책 정말 재미있네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유진은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 유진 씨. 박정민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몸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박정민의 아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유진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리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정민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유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쿠키였습니다. 저희가 사장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진은 쿠키를 받아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처럼 작은 변화와 회복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박정민 가족은 한참 동안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다 책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유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고 중요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서당은 문을 닫고 다시 유진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국과수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영생의 빛 사건. 그 사건의 옆에는 이제 천상의 빛 교회 사건의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그 어둠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녀는 이제 진실을 좇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서당 문을 열며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용한 책방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 뒤에는 굳건한 집념과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살아가겠지만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부를 때면 언제든 진실의 칼날이 되어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책방 주인이었던 한유진 씨가 어떻게 숨겨진 정의의 칼날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엘리트 법의학 부검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몸에 새겨진 진실을 밝혀내던 그녀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며 이름을 떨쳤죠. 특히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것은 인간의 광기와 집단 세뇌가 낳은 참혹한 결과, 즉 사이비 종교단체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현실에 지쳐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책방 고서당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한 남자의 절박한 도움 요청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천상의 빛 교회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가족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그녀가 5년 전 놓쳤던 사이비 종교의 잔혹한 수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교회의 배후에는 과거 그녀가 놓쳤던 인물, 이만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지.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5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국과수 시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천상의 빛 교회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그들의 아지트에 잠입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서 끔찍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유진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바디캠은 그 모든 참혹한 진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주 이만석과의 직접 대면. 유진 씨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이만석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과 능숙한 제압 기술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녀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세상에 송출했고, 덕분에 이만석의 추악한 범죄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만석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갇혀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다시 한번 진실의 칼날이 되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국과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서당의 주인으로 남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의 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주변에도 진실을 위해 묵묵히 싸우는 숨겨진 영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정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유진 씨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실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